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종목 코너에서는요,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시장의 탑3 종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죠.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상황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서 오늘 장중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무난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강세로 마감이 되었죠. 미국 시장도 보면은 지금 장중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우 지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상승은 나름대로 지금 의미가 있는 상승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권을 또 다시 한번 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타났죠. 홍콩 증시의 급락. 어제 같은 경우 홍콩 H지수가 마이너스 7%까지, 또 상해 지수는 2%.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역시 내용은 시진핑 3연임에 대한 경제 정책, 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또 압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탈중화권 흐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작용을 하면서 중화권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미국 증시는 이런 부분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했던 어닝 시즌의 분위기, 자기들만의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지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특히 이번 주에 빅테크 지금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죠. 애플부터 해서 아마존, 메타,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의 전체 S&P에서 전체 비중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한 20% 정도 S&P 500 기준으로 해서 20% 정도 했는데, 지금 전체 예상치 상회, 컨센서스 상회를 하는 비중이 전체 73%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했던 70에서 80% 정도 예상치 상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중심을 찾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국내 시장의 안정감을 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지금 나스닥 차트를 봤는데, 오늘은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죠. 조금 더 나스닥 오히려 기술주들 흐름보다는 나스닥 차트가 지금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21선을 지금 회복을 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60일선까지 지금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약세장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속도와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 추세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때 나스닥보다 또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차트 흐름,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점 매수세의 활발한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빠지는 섹터가 더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될 정도로요. 반도체 IT 섹터 이외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섹터가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지금 소폭이지만 450억, 51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또 오늘은 소폭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요. 한 가지 또 위안을 삼을 수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지금 한 5천 계약 이상 넘어서면서 오늘 장 흐름이 장중 변동성 여전히 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 섹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최근에 지금 어제 반짝 상승이 들어왔던 건설이라든지 증권 여기에다가 또 포스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다소 부진했죠. 철강 또 조선주 또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섹터 흐름이 지금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장 오전장 강세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태지만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강세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워낙 장기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점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 또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여전히 또 과매도권 고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 관점, 저점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중화권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또 과매도권에서 저가 우량주들 찾기에 돌입해봐야 될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검색천재 시스템에 포착된 섹터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검색 전제 시스템에 올라오는 종목들의 한 60%, 70%가 지금 IT 종목이다. 단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지금 IT주들의 강세는 이제 특별한 이슈나 이런 쪽보다는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확산, 최근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흐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템포가 섹터별로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 2차 전지 섹터의 대거 또 검색 전제 시스템의 상위권에 올라왔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IT, 반도체 이쪽 종목들이 대거 또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오늘 수급과 거래량을 동반한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PSK,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지금 DB하이텍 그리고 또 SNS텍,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여기에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하나 빼놓고 나면은 나머지 전 종목이 IT 섹터, 소부장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IT 섹터의 수급, 거래량, 쏠림 현상이 강한 그런 지금 하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차트나 이런 쪽 그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쪽도 당연히 지금
IT 섹터,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관련되는 종목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세 종목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여기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SNS텍, 뭐 거의 사실 PSK라든지 지금 하남 마티리얼즈, 뭐 하남 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사실 무차별하지만 이미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블랭크 마스크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이상, 말 그대로 지금 컨텐츠 점프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동안에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저점을 높이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지만은 121선을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매수세가 상당 부분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이제 베스트 오전까지 베스트에 올라와 있다가 지금 빠진 종목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오늘 핫 이슈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던 종목이죠.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와 함께 주도주 종목으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역시 지금 이제 20만 원 오늘 돌파가 나왔죠. 자, 실적 발표를 오늘 오전에 지금 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겁난다라는 이런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성장세 또 실적 이런 부분들에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가장 또 주목받는 2차 전지 섹터 중에 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에 상당 기간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sek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되는 전반적으로 오늘 차익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적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20만 원 선에서 부분적으로 좀 차익 매물을 지금 맞으면서 아마 손바뀜 현상의 흐름이 지금 나오면서 20만 원대 멀지 않아서 지금 안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20만 원대에서 등락을 하면서 횡보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 이후에 한 1, 2주 정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핫이슈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은 노터스를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까지 지금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자, 노터스 이 종목을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엊그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공구 우먼이라든지 또 피코그램 같은 약간의 세력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급락이 나온 그런 종목하고 사실상 어찌 보면은 성격이 비슷한 종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무상증자 건으로 인해서 무상증자 돌풍을 일으켰던 종목이죠.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종목인데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가 되고 있고, 바닥권에서 최근에 지금 지수 흐름이 지금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덜썩덜썩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선수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핫이슈 종목으로는 SNS텍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노터스 이렇게 세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핫이슈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세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121선 회복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있는 SNS텍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선수들의 영역인 노터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흐름과 또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급락 장세가 멈춰지고 또 공포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종목들도 부분적으로 지금 살아나면서 좋은 종목들이 우리 검색 전제 시스템에
차트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많이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 또 21선 신고가를 내는 종목, 그리고 또 21선 돌파가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지금 모아봤는데요. 제일 먼저 차트 수급 우량주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우량주 S20에 지금 잡혀 있는 종목인데요. 20일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배터리 관련되는 종목에서 엊그제 같은 경우 삼성 SDI도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여전히 지금 유효한 종목인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50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직전 고점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여전히 이제 향후에 전반적인 그 흐름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중대형주 쪽 중에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적인 흐름도 양호하고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차트 우량주 쪽 중에서 그 셀트리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셀트리온도 우리 검색 전자 시스템에 이제 수급이면 수급, 또 차트면은 차트, 이런 형태로 이제 자주 잡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제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121선 지금 회복을 했고, 오늘 60일선은 지금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그 바이오 섹터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흐름도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신약 개발 쪽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최근에 지금 시황과 함께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 그리고 성장성 나무랄 데가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이니만큼 이 종목도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기술적인 흐름상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항선 돌파 쪽 종목에서 한 종목을 찾으면은 데버시스트라는 게임주입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조금 이제 소외를 받은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 쪽에서는 이제 위메이드를 이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검색 전자 시스템에 이제 자주 잡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단순 게임주 중에서도 어떤 좀 기술력이 없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도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죠. 이번에 지금 이제 BTS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그동안 신작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차트 우량주 쪽에 지금 잡히고 있는데 120일선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잡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낙폭 과대 관점에서 한번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DB 하이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DB 하이텍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낙폭 과대 관점에서 시황만 안정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IT주들 분위기가 좋으니까 오늘 아마 거래량 또 수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4만 원대를 저점으로 타지고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상승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한 종목만 더 보면은 한솔 케미칼인데요. 어제는 탑 7까지 올라왔었는데 거래량이 아마 다소 부족하면서 지금 탈락이 됐는데, 한솔 케미칼도 주가가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트 종목까지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묵직한 그런 흐름이지만은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저점에서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IT 관련주, 그리고 또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데브시스터즈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의미 있는 저점으로서 또 한솔케미칼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그렇다면 오후장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역시 IT 쪽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IT 섹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론 또 내일 되면은 또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2차 전지든 바이오 섹터든 또 돌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IT 섹터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과매도권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차트 우량주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이니만큼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 실적이 안 좋으면 급락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신텍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신텍 하게 되면 이제 FPCB 쪽에 이제 종목 중에서 IT 업황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가장 또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 신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지금 급락이 나온 이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2차 하락까지 나오고 지금 3만 원대에서 저점을 지금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큰 종목 중에 하나다. 대덕전자와 함께.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상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1차 상승 후에 횡보 조정을 하다가 어제부터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최근 들어서 수급 나쁘지 않고 IT 분위기 섹터 조금 더 살아난다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타 섹터에 비해서 IT 장비주에 비해서 오름폭이 다소 적지만 조금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1선이 있는 4만 원선 전후까지는 일단 반등,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 종료 후 11시 3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 시간에 못하였던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동기 파트너의 관심 종목으로서는 신텍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고요. 또 3분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 현재 3만 원 저점 확인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더 많은 투자 전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에도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기억하시고 박동기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인데요.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자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나스닥 지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는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실적에 기반한 단기 시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의 구간으로 접어드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갈림길에 좀 서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달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조정받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자, 바로 V자 반등이 나왔던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의 급등락을 겪고 나서 즉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의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8월 중순까지. 자, 이번에도 가격 조정은 자, 마무리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박스권의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실적이 어떤 기업들이 3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상방이 12,000포인트 수준까지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믿을 건 실적이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상회하지 않느냐. 자, 이것만이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있을 뭐 단기적인 좀 상승 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 고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사실 거의 28개월 만에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의 구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지만 사실 자,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 코로나 폭락장 이후의 상승분을 자, 회복한 지점까지 가격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2020년도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뭐 지금의 구간,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경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기 때문에 지금 추세 하단이 반등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도 낮아지고 저가도 낮아지고 있는 자, 박스권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 하단에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코스닥은 자, 76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700포인트가 지금 우리 9월달 그리고 10월달 돌파하지 못한 저항이 바로 700포인트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계점이 700포인트인데 700포인트를 우리 실적 모멘텀으로 뚫어낸다면 그 위로의 상방이 76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공부해서 우리가 760, 800포인트 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하고 내가 추격 매수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미리 과매 조건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공부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서 씨앗을 뿌려두시고 나중에 코스닥이 760, 800까지 올라가면 분할 매도 차익 실현 그리고 나중에 또 증시가 뭐 기준금리 5%대까지 인상한다고 해서 또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나오면은 거기서 또 다시 우리 공부했었던 종목들 다시 바닥 초입에서 모아가는 형태로 지금은 모아갔다가 코스닥이 8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덜어내고 현금 확보했다가 또 코스닥 무너지면 거기서 또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는 형태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굉장히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추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686포인트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0선까지 올라오면 이 78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력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과매도권 구간에서 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략들 알려주실 이 노란톡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위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장중에 상승폭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지금 뭐 나스닥의 상장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종목들, 이 지금 시장에서는 또 테마주 형태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과거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돌연 나스닥으로 상장했던 기업들이 뭐 쿠팡도 있고요. 그리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될 때 쿠팡에 지분 투자를 했거나 쿠팡에 정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쿠팡 나스닥 상장에 대한 테마주 형태로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자, 지난 뭐 1년 전, 2년 전 내용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야놀자라는 기업을 나스닥에 내년 상반기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야놀자의 초기 투자를 단행했던 우리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우리 오전장 수급을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대장주 형태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벤처 캐피탈 업체로 이런 회사들은 초기에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금이 조금 부족한 종목들의 초기 투자를 진행했다가
이 기업들이 상장되거나 이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싸게 잡았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우리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좀 초기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는 2018년도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 5월달, 4월달 자, 비트코인이 약 8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자, 또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테마주 형태로 자, 400원짜리가 이제 2,800원까지 8배 정도의 상승을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세를 자, 이제 수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메말라가면서 저점 950원 정도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가격 조정을 받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나스닥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야놀자가 이제 내년 상반기 나스닥의 상장이 추진한다,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바닥에서 매기 유입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장중에 자, 10에서 지금 장중에 29.8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 시장가로 매수를 긁으면서 매수세를 강하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 전국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신동체에서 장중 상한가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누군가가 돈을 강하게 써서 수급을 강하게 이제 붙이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우리 종목이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기가 유입된 그 시가가 1,0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내년 상반기에 우리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자, 수급이 들어왔던 지점 자, 1,050원 구간을 메모해 두시고 SBI 인베스트먼트 1,000원, 1,05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은 자,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던 세력들, 우리 큰 손들의 단가가 1,050원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눌림목 구간 저가 매수 기회를 좀 관심 있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자,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됐을 때의 고가가 자, 이제 2,400원, 2,900원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장이 도래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의 또다시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로 혹은 야놀자 상장에 대한 수혜주로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세력들이 이제 바닥에서의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추적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요, SBI 인베스트먼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야놀자가 내년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속에서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바닥권 1,000원에서 1,05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FSN입니다. 네, FSN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일까요? 네, FSN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사명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사명일 것 같은데 자, 과거의 사명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NFT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NFT 관련된 이슈로 작년 그리고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자, 메가 키워드가 NFT, 메타버스, 게임, P2E 이런 쪽에 이제 테마가 형성됐었기 때문에 자, 과거 작년의 주가를 보도록 하면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메타버스, NFT 이런 테마주 형태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경제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상장사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자, 바닥에서 매기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어제 공시가 하나 떴어요. 그 공시는 이 회사의 120억을 누군가가 삼자배송 유상증자로 들어온다. 이 회사의 돈을 납입하겠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이 회사 주가가 오늘 장중에 10%, 15% 이상 좀 급등하는 좀 매기 유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공시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N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자, 이제 운영자금 목적, 채무상환금 목적, 그리고 차법인 증권 취득자금 목적, 기타 자금 목적으로
삼자가 이제 120억을 납입한다라는 이슈고요. 자, 그들의 단가가 3,2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NFT 관련주인 우리 FSN이라는 기업에 3,200원에 120억의 물량을 취득해 갔다라는 공시가 전일자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은 이제 사실 뭐 차트도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공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큰 손들의 단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지금의 FSN의 큰 손들의 단가는 얼마다? 3,200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과거에 14,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있고 앞으로 NFT, 게임, P2E,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자, 120억을 베팅한 자들의 평단가가 3,2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가가 빠졌을 때는 그 큰 손들의 단가 부근인 3,200원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 120억을 투자한 주체의 물량은 11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다음 달에 상장이 돼요. 그런데 보유예수가 1년 정도 묶여 있습니다. 그럼 1년 뒤 3,200원짜리 물량을 도대체 얼마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3,200원의 물량을 취득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가 3,200원에 120억을 투입했는데 주가 반토막 날 것을 기대하면서 매집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200%, 100%, 300%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한 관점에서 1년 보유예수를 묶어두고 3,200원에 120억을 투입을 했을까요? 그 120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우리 3,200원의 주식을 1년 동안 안 팔겠다 하면서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그 3,200원보다 1년 뒤 주가가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단가가 120억, 3,200원.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FSN 종목의 대응 전략,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FSN 가지고 와주셨고요. 또 유장증자 소식 속에서 강세를 띠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눌림목에서 다시금 추가 매수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경동인베스트입니다. 네, 경동인베스트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2차전지 핵심 광물이라고 지금 소개가 된 우리 티타늄에 대한 그 사업권을 지금 따냐 마냐에 대한 그런 가불론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회사의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4연속 상한가를 오늘 아침에 찍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4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소위 말하는 우리 급등주, 작전주 형태의 무언가의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기가 들어왔었던 구간들 어느 구간인지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어디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공시를 이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자, 경동 티타늄 광물 개발 및 조강권 관련 보도에 대해서 회사가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회사는 자, 이제 삼척, 태백 그리고 삼척 부근의 면산 일대 조강권 취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 나머지 기사에 대해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 그 기사 내용은 2차전지 핵심 광물인 티타늄 415조 규모의 조강권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 자, 확정된 바 없고 우리 구체적 일정도 없고 경제성 평가도 수행된 바가 없다. 그리고 이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풍문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도 과거에 애플카 이슈로 뭔가 풍문이 돌았을 때 급등했지만 1년 뒤 재공시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가는 빠졌고요. 그리고 과거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바른손 ENA라고 과거에 이제 영화 기생충 관련주로 좀 연상을 기록했던 종목들의 최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영화 기생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급등하지만 자, 폭등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니까 그 이후의 낙폭에 대한 부분들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면은 1,200원까지 무너지고 고가 6,400원, 6,200원 대비 마이너스 80%가 무너지고 나서야 이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경동인베스트먼트가
4연속 상한가라는 기염의 끝에서 오늘 장대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동인베스트먼트 오늘 아침에 내가 5연속 상한가를 꿈꾸면서 추격매에 서셨던 분들은 거의 장중에 상한가에서 지금 플러스 7%까지 거의 하한가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 폭등할 때 급등주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뒤 재공시하겠다라고 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18일 재공시가 뜨면은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11월 말 어디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관망하고 추적하면서 가능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37,000원 부근에서 우리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만 원 안 되던 주가가 최근에 9만 원 정도까지 150% 이상 폭등이 나왔고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아까 살펴봤던 바른손 ENA 종목처럼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 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그 시작점의 구간인 37,000원, 38,000원 구간을 11월 말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우리 단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오고 폭락한 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 말 37,000원, 38,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지 미리미리 공부해야 될 종목으로 경동 인베스트먼트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경동 인베스트였고요. 최근 4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눌림목 매수, 권유 타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노란 뚝방 입장해 주셔서 추가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1위부터 3위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문의해주신 상담이고요. 대원제약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가운데 매수 가격은 18,671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단기 목표가 2만 원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재 대원제약 오늘자 3%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16,0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지금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때 가더라도 눌렀다 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금리를 4%가 아니라 5%대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종목들은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한다, 악재들 나올 때, 빅테크 관련주들 무너질 때 다시 한 번 더 눌렀다가 반등하는 그림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눌렀다 반등할 때 어느 구간을 손절, 추가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상승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18,000원대이시고요. 이제 목표가가 2만 원이신데, 자, 2만 원에서 18,000원 구간은 시세가 나오는데 그 전제 조건이 거래량이 붙어야 됩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시세가 나와야 2만 원까지 시세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는 18,000원 저항받다가 거래대금 수반하니까 18,000원, 2만 원 뚫어내고 23,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18,000원, 2만 원 구간을 뚫어내는 지점들의 공통점은 거래량과 매수세와 이슈가 붙으면서 이 매물을 강하게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구간은 거래량이 메말라서 마치 과거에 3만 원에서 주가가 15,000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힘없이 횡보하는 기간 조정 중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지수가 빠져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은 이 종목에 추가 매수하기 좋은 일봉상의 추세 하단 구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와 1차 목표가의 구간은 18,000원, 2만 원 구간은 매도하기 좋은 구간으로서 거래대금과 수급이 붙어서 시세가 분출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 그리고 2만 원까지 수익을 챙기셨다가 나중에 추세 하단 15,000원, 15,000원 그리고 16,000원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이 추세 하단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턴에 다시 한번 재공략 관점으로 진입기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자, 이렇게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최근에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17,000원 구간이 지금 저항 구간입니다. 이 저항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바라볼 수 있는 평단가까지 오니까 분할로 대응하시면 되지만, 자, 여기 17,000원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받는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13,000원, 15,000원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추후의 반등 구간에서 1차 목표가 17,000원, 2차 목표가 18,500원에서 2만 원 구간 이 추세 상단 영역대 이제 추가 수익권 분할 매도 청산 목표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란톡에서 문의해주신 대원제약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또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노란톡에서 문의해주신 상담이고요. 삼성 SDS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17만 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바닥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을 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자님께서 이 회사가 이제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걸 첫 번째로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 대응을 통해서 추후의 반등 구간에 이제 내가 정리를 하겠다. 본전권이든 수익권이든 정리를 하겠다라는 결단이 내려진다면 저는 10만 원 정도 손절 잡고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은 조정 시 분할로 1배수 정도 추가 매수까지 좀 고려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성 SDS를 포함한 우리 대다수 종목들이 이제 애플카 모멘텀과 좀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거 우량주들이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애플카 모멘텀 붙으니까 정말 코스닥 테마주처럼 상한가도 가고 급등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만들었었는데, 자, 지금은 코스피도 저점, 코스닥도 저점, 나스닥도 저점이지만 향후 1, 2년 이상 2, 3년 정도 긴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자, 과거 주가가 자, 2만 정정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부터 지금 1년, 2년, 3년, 4년 동안의 우하향 추세를 기록했던 만큼 앞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위로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종목으로서 지금의 구간 10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10만 원 초반 가격에서는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관리하시는 것까지 저는 이제 오케이 사인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평단가를 낮추고 본격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위로 16만 원 구간을 뚫어내는지 여부를 통해서 위로 추가 상승 여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6만 원 구간이 과거에 돌파한 이후에 눌린 구간이고요. 지지받고 상승하고 지지받고 상승하고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에서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22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16만 원을 깨면서 16만 원이 저항으로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16만 원 구간의 저항을 중장기적으로 뚫어내는지에 따라서 자, 우리 삼성 SDS가 20만 원대로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변곡이 자, 위로는 16만 원이다. 그래서 추후에 16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최종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찍어주셔서 참여 코드 0010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